이제 어둠이 밀려오네. 저 파란 어둠 속에서 그대 왜 잠들어가나. 세상은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시간은 빛으로 물들어 또다시 흐르네. 내 눈빛 속 그대. 난 꿈을 꾸어요. 그대와의 시간은 멈춰지고 이제 어둠이 밀려오네. 빛바랜 사랑 속에서 그대 왜 잠들려 하나. 시간은 아직 그대 곁에 있는데.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의 만남 어둠은 사라지네. 시간은 빛으로 물들어 또다시 흐르네. 그대 눈빛 속에 내 눈빛 속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좀 우울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데요. 정부가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등 8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2단계 적용도 사실 잠시 미뤄지는 상황인데요. 네. 다들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라고 하면서 우울감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거리두기, 마스크, 백신, 이게 결국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또 힘든 때일수록 다들 힘을 내시고 이 위기도 다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은 나와 있는데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요. 않은 이 상황이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신청곡은 벨라님의 신청곡 김현철의 그대 안에 블루였고요. 지금 저희 앞에 뭐가 많이 있고 일단은 우리 성지영 기자의 무사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그리워하셨어요. 안 그래 딱 보니까 쭌쭌이님이 지난 한 주 결석 이유는요라고 바로 네. 청문회 질문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좀 아팠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출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MBC가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닙니까? 네. 워낙 또 바쁘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성 기자님이셔가지고. 여기서 너무 다들 반가워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제가 이제 일주일 휴가 갔다 오고
우리 성 기자님이 일주일 자리 비우시고 아. 지금 저희가 2주 만에 이렇게 투샷이 그래서 이렇게 반가웠던 네. 거군요.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낭독회도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네. 다 푸터팬 분들과 함께 다 같이 선영구와 킹민호를 외치면서 같이 봤습니다. 거의 저희 그 푸터팬 여러분밖에 안 계시던데. 지분율이 엄청 높던데요. 예, 하필 또 그날 프리데스크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이제 이런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럼요, 네. 일단 요거는 엿입니다. 엿. 마중물님께서 그러니까 오니까 마중물 선물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예. 두목님이 일부러 남겨두셨대요. 300회 특집을 기다리던 어느 월요일이었는데 그때 예고 없던 결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그날 꼭 우리에게 엿을 선물해주고 싶었다라면서 와 이건 뭐 이 네모는 뭐 오징어 게임인가요? 네네. 오 대박. 엿을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더라고요. 엄청 큰 엿을 선물해 주셨어요. 앙다다씨님이 반가움에 여러분 엿 드세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중물 아까 계시던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참 감회가 새로운데 지금 네. 성기영 기자도 끼고 계시고 저도 이제 네. 여기 검지에 끼고 있는데 네. 덕분에 반지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이게 그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훈훈한 미담이었던 그 반지 챌린지 이거를 보시고 우리 마중물님께서 저희 3명에게 이걸 선물해주고 싶다면서 엄청 알아보시다가 어떻게 이게 그 당사자분이랑 통화가 돼가지고 이 반지를 감사합니다. 기증을 받으셨대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반지 받아도 되는지 아. 모르겠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300회 선물로 이거까지 주셨습니다. 네, 예. 절대 반지라고. 절대 반지네요, 진짜. 다 이렇게 딱 반지를 끼고 콩 하고 때려서 다 바이러스가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마스크를 형상화한 투구 모양인데 진짜 의미 있는 선물 네, 너무너무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김홍기님이 두목님도 반지 끼나요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끼울게요. 네. 마중밀님이 정말 구하기 힘들었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예. 진짜 귀한 반지죠, 벨라님. 너무 감사하니까 방송 시간 동안 빼지 않고 네. 끼고 방송할게요. 이세희님은 이 와중에 빨리 스킵. 저희가 그 의미 있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희님? 예, 귀한 반지.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 기자님 오랜만에 복귀하시니까 지금 채팅이 읽기가 힘들어요. 너무 빨라요 지금. 삐까뻔쩍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는 지금을 감사해야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사나님이 김민호 하나 낭독해 보니까 멋졌어요 하셨어요. 네네. 아유 저보다는 지금 이제 나오실 분이 훨씬 더 멋졌거든요. 저 눈물 났잖아요. 그렇었어요? 울컥했어요 진짜. 이야. 그 주인공 월요일에 안방마님 이선영 아나운서 만나러 출발합니다. 네, 손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진짜. 신청곡 소개 안 했나요? 했어요. 했죠. 했어요. 벨라님 신청곡. 아니, 이 세 조합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2주 만인 거죠? 네. 뭐 반갑다는 얘기인가요? 뭐 네, 좋다고요. 좋다고요? 네. 네. 끝까지 말씀해 주셔야지. 근데 너무 낭독했대. 그러니까요. 낭낭하게. 예, 예. 네네. 아니 뭐 저희 감사합니다. 그 사무실 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예. 그냥 거의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아빠. 아니, 저는 무조건 선영이가 울 거라고 확신했는데 울 뻔했어요. 리허설 때는 잘 참네 했는데 그 본 방송에서도 전혀 울지 않고 씩씩하게 읽더라고요. 사실 그 원고 받고 받자마자 오열을 해가지고 제가 이미 많이 울었군요. 네, 너무 많이 어떻게 울었어요. 그 원고는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음. 누가 그거를 이제 저에게 배정을 했는지 몰라도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은 뉴스 하나니 채널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네. 홍보한다고? 네. 정적의 시간이라고. 문호길즈님이 이선영 아나운서님 반가워요. 선영 타임 가자 하셨어요. 아니 진짜 푸터팬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 게 또 오라고 했다고 다들 오신 거예요. 거기 고정닉들이 저는 너무 오랜만에 갔더니 다 모여 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저희를 또 예. 다른 채널까지 와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다들 눈물 날 뻔했다. 벨라님 감사합니다. 저도 울컥했다 네.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송경제 첫 소식 퀴즈를 내면서 한번 그렇죠. 시작을 해볼게요. 퀴즈. 푸터팬 분들도 맞춰보세요. 아마 다들 맞추실 것 같은데 송경제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어느 나라 외국인일까요? B 중국인. 틀렸습니다. 아닌가요? 다들 오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중국
이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였나요? 아니요, 그랬나요? 아니요. 부동산. 아, 부동산? 네. 전체? 네, 전체. 어? 중국인 아닙니다. 한국인? 아니죠. 아니죠. 네. 외국인. 아무 말 되지 않습니까요? 한국인이 왜 나오죠? 근데 네. 성지영 기자처럼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 명동 땅의 절반은 중국인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중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들이 많은데 사실은 미국인이 가장 마중물님 진짜요? 맞추셨어요. 오, 미국 나오셨어요. 네, 미국 미국이었습니다. 나오셨습니다. 벨라님 중국, 빌로바 TV님 일본인, 0.3초 토끼님 일본인. 네.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 대체 얼마만큼을 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지 또 미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 뉴스데스크에서 다룬 리포트가 있거든요. 일단 보고 오시죠. 외국인이 갖고 있는 땅은 여의도 면적의 88배, 공시가 기준으로 31조 원어치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 절반이 넘는 53%는 미국인 땅입니다. 중국, 유럽, 일본인 땅은 한참 못 미칩니다. 외국인 소유 땅은 1998년 부동산 시장 개방 이후 5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순수 외국인들은 아닙니다. 외국 국적 교포가 56%로 가장 많았고 순수 외국인은 8.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법인이나 단체들입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에게 넘어간 땅들을 봤더니 순수 외국인이 산 땅보다 한국인 부모가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자녀들에게 물려준 땅이 훨씬 많았습니다. 땅 주인이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둘을 합하면 462만 제곱미터, 여의도 땅의 1.6배 규모입니다. 부자들이 자식들을 미국이나 캐나다에 보내놓고 땅을 물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면 증여세도 부모가 대신 내줄 수 있습니다. 문의가 많죠. 증여가 이번에 종부세 문제로 바로 오늘은 문의 전화가 알렸죠. 1,000만 원이 넘으셨다고 하시면서 증여를 하는 게 낫겠다. 한국의 부모가 외국 영주권자라든가 시민권자들 이렇게 증여를 하는 거죠. 리포트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순수 외국인은 8.8%. 육사연님도 검은머리 미국인 아닌가요?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검은머리 미국인, 네. 외국인 교포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56%. 네. 이분들 다 검은머리 외국인이신 오.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면 외국인 증여 전문 상담업체라는 게 그러니까요. 있겠어요. 네. 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종부세가 부쩍 오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주택에 보유했을 때 내국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와중에 이제 미국 영주권을 뭐 유학 등 이런 기회를 통해서 취득한 자녀가 있을 때 이렇게 차라리 증여를 하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다라는 이 정보가 돌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제 한국인과 외국인 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일단 뭐 내국인이 낼 세금을 외국인이라고 해서 안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항목은 거의 같아요. 뭐 부동산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이렇게 내는 그 종류는 사실 차이가 없는데 가격대별로 좀 취득세율 자체가 달라요. 외국인은 약간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각종 공제를 이제 받지 못해서. 그리고 거주 기간별로 양도세 부담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종부세 말씀드리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에서 다주택 중과세를 좀 편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국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명의로 사면서 우리 아빠 명의, 우리 엄마 명의, 동생 명의 이렇게 사면 한 세대원으로 간주해서 그렇죠. 다주택자가 네네. 되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세대원 파악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미국 뭐 어디 주에 뭐 등기부 등본을 떼다가 그 정보를 다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명의를 쓰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한 중과세, 세대가 그렇죠. 네. 그런 걸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취득세에서 혜택을 보긴 보더라도 증여하면 증여세는 당연히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이거는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지난해 9월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미국인 A 씨와 이제 한국인 B 씨가 같이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미국인 A 씨가 사실상 85% 정도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였어요. 이게 네. 성북구 소재 타운하우스인데 34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주차 대수만 한 가구당 4.5대에서 8대래요. 한 가구당이요? 네. 와.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러네요. 규모라는 게 네네. 상상이 되죠. 엄청난 럭셔리 하우스인데 근데 이 미국인 A씨 85% 이상 지분을 가진 미국인 A씨 성씨가 김씨인 거예요. 킴. 수잔 아. 킴 뭐 이런 식인 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포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어머니에게 100% 현금을 증여받아서 27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이제 지분을 산 거예요. 27억 2천만 네. 원을 어머니가 전체 주신 엄마가 돈으로. 돈으로 아. 그냥 현금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내국인 같았으면은 최대 40%까지 최고 한계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증여세가 3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40%이기 그리고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에 100% 현금 증여라는 거는 사실 상상을 할 수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없죠. 바로바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되고 막 다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용받는 증여세를 이제 증여세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고 대신 미국에다가 내가 증여를 받았다라는 신고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간의 증여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이런저런 공제가 많대요. 아. 그러니까 미국인이니까 나는 미국에서 증여세 신고했다 하고 이제 증여세를 훨씬 더 적게 미국에서 낸 건데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그러면은 미국인이니까 미국 세법을 따라야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상 이 사람이 국적만 미국인이지 계속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검은 머리 미국인이었던 거죠. 대한미국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인지를 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간 사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투기 목적으로 뭐 여러 채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물려주기가 상대적으로 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에 있어서도 왜 지난번에 외국인이 더 유리한 면이 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뭐 우리 부동산 살 때 가장 이제 흔한 대출 규제가 뭐 LTV, DTI 같은 이제 비율 규제잖아요. 어느 정도 한도 이상으로는 대출을 못 받게 해서 투기 목적으로 여러 개 부동산 사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뭐 투기가 좀 의심되는 구역이라면 그 비율 자체가 높아지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막 자금 조달 계획서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상환 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비율을 똑같이 적용은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자기 그 나라의 은행에서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대출을 받고 부족한 거를 우리나라 은행에서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대출 규제를 거의 적용받지 않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대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나라에서 대출 받는 거면은 사실상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대출 받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렇게 외국 자본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부동산을 많이 가져가는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외국인의 대출 자체를 막거나 아니면 그 부과하는 세율을 굉장히 높게 해요. 예를 들면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내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4.75%를 이제 부과하고 다주택자는 15%로 중과세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이 다주택자보다 2배 높은 30%를 취득세로 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과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취득세가 일반에 비해서 2배고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국인의 경우. 근데 이거를 할 수 없도록 해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 정비할 부분은 맞아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다음 소식은 이제 저도 곧 생일이 다가오는데 다음 주잖아요. 네,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네. 네. 같은 돌아오고 있는데 네. 생일에 기프티콘 많이 받으셨어요? 그렇죠. 요새는 생일 선물로 기프티콘 많이 주고받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예,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후배들 보통 보면 같이 만나서 밥 먹거나 코로나라서 좀 힘들 때 고생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가끔씩 이제 뭐 커피 쿠폰 쏘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김민호 아나운서도 네. 생일이 저도 최근이었어가지고 네.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는 생일 이제 전에 그 숨길 수가 있잖아요. 생일 숨김을. 그렇죠. 이렇게 생일날 이렇게 오는 것도 더 이제 약간 부담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좀 숨겼다가 1년 동안 뿌린 게 있잖아요. 그치. 11월이니까 이제 1월부터 그렇죠. 10월까지 올해까지만 회수하고 내년부터 숨기자. 나름 새 생각을 했네요. 다시 아. 공개했어요. 그래서 많이 많이 오더라고요. 받았어요?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왔어요? 오. 네. 빌로바 TV님이 생일 홍보 중이래요. 아니 근데 제일 많이 온 종목이 뭐였어요? 기프티콘? 거의 뭐 커피가 제일 많이 왔고 치킨. 근데 치킨, 이제 커피.
배달 아니 배송으로 오는 것 중에는 홍삼 이렇게 많이 홍삼 해봐요. 힘들어 이렇게 짜서 보이니까. 먹는 거. 네, 짜서 먹는 거, 뭐 그냥 까서 먹는 거, 뭐 어. 병으로 된 거, 네, 건강식품 많이 받았어요. 오. 이제 나이가 그러게요. 건강식품을 받을 나이인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이렇게 아니, 자꾸 뭐, 또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그 기프티콘 중에 위시리스트 아, 아시죠?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맞아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거. 예. 근데 제가 그거 답만 놓기가 아, 그쵸. 약간 약간 민망하죠.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사실 그게 그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한 3, 4년 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 눌러놨던 게 있어요. 어. 그리고 까먹은 거예요. 이젠 필요가 없는데 네. 그걸 보내준 경우가 있었어요. 아. 저는 제가 그거를 눌렀는지도 몰랐어요. 그니까요. 저도 까먹고 나는 먹고 그걸 있었는데. 눌러놓은지도 모르고 뭔가 잘못하다가 뭔가 잘못 눌렀나 봐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네. 약간 이 한국인 정서에는 위시리스트에 딱 대놓고 나 이거 줘 이게 약간 좀 안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좀 하고 싶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 미국 사람들은 그럼 잘 안 하는데. 올려놓은 거예요? 네. 올려놓지 그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좀 언제 써야 되나 할 것들이 몇 개 도착한 게 있습니다. 어. 네. 아무튼 이렇게 감사한 마음, 뭐 축하의 마음,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기프티콘 이거 받으면 기분 당연히 좋고 뭐가 오든지. 아, 그쵸. 아니, 또- 나를 한 번 더 떠올려줬다는 네. 것만으로도 너무 네. 감사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 골랐을 그게 너무 귀엽고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쉽게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기능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받아놓고 못 쓰는 기프티콘도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저 사실 오늘 기프티콘 하나가 만료됐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것도 애가 되게 열심히 해서 받은 바나나 맛 우유였는데 어떻게? 편의점을 가까운데 편의점을 못 가가지고 못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막 그런 소액 뭐 그쵸. 무슨- 이게 큰 거였으면 네. 아마 분명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바나나 맛 우유 뭐 그리고 뭐 무슨 화이트데이 컵라면 때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추파춥스 이런 거 온 거는 안 바꿔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온라인 선물하기 기프티콘 시장 규모가 2016년에 7,736억 규모에서 2020년에 2조 거의 3조까지 2조 9천억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네. 미사용 규모도 함께 올라서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100억을 돌파했대요. 사용을 하지 않은 네, 거죠. 네. 1년간 연간 미사용액이 1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금액이 그러니까 아예 안 쓰고 폐기된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수수료 총 1년 금액인가요? 1년 동안 안 쓰고 있는 아. 그 미사용한 기프티콘의 아. 금액이 100억을 넘은 거죠. 네네. 러블리나님 연장 3번인가 되는데 하고 빌로버 TV님 그거 돈으로 바꿀 수 있다던데 삐까뻔쩍님이 차라리 현찰로 주면 좋을 듯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불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네. 만료 기간이 되면 10% 수수료를 떼요. 맞아요. 그 그 수수료는 환불만 이제 그 환불되죠. 업체에 역시 돌아가는 거죠. 기프티콘 잘할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아깝죠.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연장하러 갈 때마다 무조건 연장을 하긴 하는데 거의 연례 이제 일과처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5,000원짜리 쿠폰 같은 게 오면 이걸 넘어서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맞아요. 4,900원 이렇게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 뭐 수수료 얘기부터 하면 이게 수수료 10%가 도대체 왜 붙는 거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뭐 선물하기 시스템 서버 운영비, 인건비, 뭐 플랫폼 운영비 이런 거 다 합쳐도 10%는 좀 많지 않냐. 10%좀 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카드 해요. 수수료도 지금 뭐 인하 얘기도 나오고 3% 5% 수준인데 이거 10% 너무 비싸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었고 또 얘기한 것처럼 차액 환불 저도 이거 좀 꼭 개선이 됐으면 했던 부분인데 네. 스타벅스를 예를 들면 스타벅스는 그 5,000원짜리 만약에 커피 쿠폰이면 4,500원짜리 커피를 사 먹을 때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쿠폰 금액보다 미달하면 아예 쿠폰 맞아요, 사용할 수 맞아요. 없어서 이 쿠폰을 쓰려면 내가 뭔가를 더 사서 5,000원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획하지 않은 소비를 맞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카카오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지적이 됐는데 결국 이제 카카오 커머스의 입장은 이거예요. 90% 환불, 그러니까 10% 수수료 문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10% 이내로 수수료를 정하게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고칠 뭐 개선할 여지가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카카오 커머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500원, 600원 이거를 내가 혼자 환불을 받으면 되는 거지만 이게 500원을 환불을 해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거기 카카오 커머스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기업도 있고 해서 누가 환불해 줄 것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이거를 주머니가 다르니까. 네, 이거를 나누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카카오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네.
초국 0.3초 토끼님이 미사용 기프티콘 2년째 연장시켜놓고 계시대요. 진짜요? 2년씩이나 되는구나. 오늘님은 안 쓰는 포인트랑 비슷하군요 하셨고. 아유 마중물님 어떡해요? 스타벅스 받았는데 아. 근처에 스벅이 없어가지고 못 어떡해. 쓰고 계신다고. 너무 안타깝네요. 어떡해요. 예. 아시아 공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인사 주셨어요. 많이 아. 오세요. 네. 교통카드랑 비슷하다고요, 이선아님? 네. 강선모님이 기프티콘으로 MZ세대임을 입증했대요. 아. 김민아 아나운서가. 예. 범블비님이 계륵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스카이워드님은 스벅 라떼 기프티콘 받으면 300원 더해서 바닐라 라떼로 아하. 드신다.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는가 봐요. 그러게요. 홍승표님이 발급할 때 신나는데 환불할 때 난처해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 그러게요. 면도 있네요. 음. 근데 사실 카카오 커머스에서 양보한 지점이라는 건 부분 환불은 안 되지만 받은 이 상품이 품절됐을 경우에는 100%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절된 상품을 이제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했었어야 됐어요. 금액 옷가게에서 내에. 옷 샀을 때 환불 안 해주고 딴 네네네. 옷 가져가세요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딸기 케이크를 교환하게 돼 있는데 딸기 케이크가 없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저 이거 환불 받고 싶은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카카오 커머스의 입장이어서 기존에는 또 이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품절됐으니까 환불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 선물해준 사람한테 환불이 됐대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좀 난감한 거죠 사실. 선물해준 사람 성의도 있는데 마치 나는 안 받아 이러는 것처럼. 그쵸. 근데 이제는 이제 매장에서 바로 품절됐을 경우에는 환불이 되게끔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소액 쿠폰, 특히 커피 쿠폰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품절될 가능성이 거의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사실상 실효가 있는 개선책인지는 조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님이 이번에 큰딸 수능 보셨대요. 그래서 기프티콘 엄청 받았는데 정신 오, 바짝 차려야겠다고. 맞아요. 바짝 차리고 얼른 바짝 쓰세요. 차리고, 네. 어, 다 쓰세요. 얼른. 네, 얼른 쓰세요. 다들 당근과 번개장터를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많이 나왔나 보네요. 거기도 거기에. 많이. 그리고 그렇죠. 보니까 요새는 플랫폼 중고 중국 이 쿠폰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아, 거래 진짜요? 플랫폼이. 아. 그래서 저 빵 터졌는데 코코돌정님이 제필이 형은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를 거라고. 정확하시네요. 정말 정확하시네요. 네. 역시. 네. 지금 핸드폰 보시는데 보니까 기프티콘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기프티콘이 이러고. 네. 어쨌든 뭐 종전보다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소비자분들의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소식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휴대폰 요금 선택 약정 할인 제도에 대한 건데요. 성지영 기자는 이제 삐삐 세대에 입사하셔가지고 그렇죠. 그 이후로는 쭉 너무 옛날이네요. 법인폰을 쓰셨으니까 예. 잠깐 하고 네. 김민우 아나운서는 이제 핸드폰 살 때 선택 약정 할인이랑 기기 할인이 있잖아요. 네. 보통 어떤 걸 저는 선택했나요? 그 아이폰을 지금 폰 전에 계속 썼는데 10년 동안 이제 그 외국에서 형이 사다 줘가지고 선택과 약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이 공기계로. 형이 이제 비행기 타고 나가서 네. 외국 갔다 올 네, 때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기계 할인은 안 받아봤어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보통 저도 이제 선택 약정으로 해서 요금 휴대폰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고 이제 카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쵸. 거기에서 이제 요금이 나가게 하면은 기기에서 또 2만 원씩 요금에서 2만 원씩 뭐 3만 원씩 빼주거든요. 그래서 요 조합으로 쭉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약정을 할 때 24개월 약정으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2년의 노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약정이 끝날 때쯤 핸드폰을 바꾸면서 또 다시 24개월 이제 약정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24개월 다 지났는데 내가 핸드폰을 안 바꿨다. 구 기계를 계속 쓴다. 이랬을 때 계속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알뜰폰을 애들한테 해줘가지고. 그거는 네.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네네네. 혹시 저는 김민호 했었어요. 아나운서- 문자가 진짜요? 항상 왔어가지고 오. 연장했었죠. 되게 잘. 근데 이것도 기한이 아마 있을 텐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기한은 없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저도 이제 문자를 받았으니까 문자 온 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번 달에 이제 24개월 약정이 끝나가지고 저런 문자가 왔었어요. 실제 본인 문자를 네, 실제 제 보신 문자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 요금 할인에 재가입을 하라. 혹은
이제 기기를 바꿔라 이런 이제 문자였거든요. 그리고 근데 약정 기간이 1년 아니면 2년으로 딱 선택이 있네요. 네. 그래서 김민호 아나운서 방금 이야기한 네. 거에 덧붙이면 또 다시 약정의 노예가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했어요 이거? 근데 저는 사실 이 문자가 한 서너 번 왔는데 한 네 번째 유심히 봤어요. 왜냐면 항상 광고 문자가 오는 발신번호로 이 문자가 와서 그냥 웹발신이잖아요. 앞에 그쵸, 그 맞아요. 표시가. 그래서 그냥 무심코 좀 넘겼거든요. 넘겨가기 네. 힘들죠. 이해하는 게 사실 통신사가 어쨌든 돈을 할인해 주는 건데 저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내줄 줄 이유가 리가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는 이 문자 받고 뭐야 이거 무시하다가 여러 번 보내주니까 이거 좋은 거구나 하면서 그때 신청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기정통부랑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건데 그리고 아까 문자 보면은 이거를 확인을 하더라도 링크를 들어가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아이디랑 비밀번호 한 세월이거든요. 이거 그쵸. 떠올리는데. 이선영 아나운서도 헷갈리는데 MZ세대도 헷갈리는데 지금 알고 계셔도 사실은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URL 들어가서 뭐 아이디 비번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 선택약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이 요금 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 발송을 좀 개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내용이 사실 지난 5월에도 한 차례 개선이 돼서 원래 한두 차례 보내던 문자를 최대 4회까지 이제 늘리기로 하고 웹툰과 포스터 등 홍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개선이 이미 됐기는 했는데 네.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65세 이상으로는 ARS로 그러니까 전화로 반드시 안내를 하게끔 하기로 했고 또 제가 이거 스팸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오인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심 인증 마크 부착을 해서 문자를 발송하기로 그렇게 의무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뀐 방침이 SK와 LGT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다음 달 중에 시행을 하고 KT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영점사초 토끼님이 중간 약정 해제하면 위약금 발생한다고 얘기해 주셨고 김보라님은 이번에 신청하셨대요 약정 할인. 세돌님도 오래 쓰기 때문에 항상 약정 할인 하신다고. 오, 다들 알고 계셨군요. 네, 또 자급제 알뜰폰이 갑이라고 왓츠왓님은 또 이렇게. 하긴 요새는 이 망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알뜰폰도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명기님은 25% 할인 받아도 비싸다고. 맞아요. 근데 요금제가 좀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네. 아까 김민호 아나운서가 짚어준 거 이게 어쨌든 근데 25% 할인을 계속해서 받게끔 신청을 하더라도 12개월 약정, 24개월 약정도 네. 약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런 질문하셨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줄 알고 사실 핸드폰을 좀 바꿀 계획이 있어가지고 가입을 안 하고 있었는데 무약정 요금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무약정 요금제도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이것도 동일하게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도 오늘 준비를 하다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제 집에 가서 알아보려고요. 요금제별로 다르군요. 이게. 네. 그러게요. 예. 성경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큐시트 산책 오랜만에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너무 오랜만이에요. 정말. 지난 한 주 너무 고생했어요. 저는 뭐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여기 아유, 오, 반지. 네. 절대 반지를 또 주시네. 두목이라고 딱 써있어요. 두목용 절제. 사이즈가 다 네, 다른가요? 두목님께 제일 큰가요? 어때요? 또 좋네요. 오, 딱밤 맞으면 그냥 큰일 나겠는데요? 잘 어울리시는데. 안 빠져. 어. 어디 손에 끼워야 되는 거죠? 보통 반지를? 반지를요? 왼손 오른손. 보통 왼손에 많이 끼지 않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왼손은 고맙습니다 마중물님. 결혼 반지 아니에요? 아 왼손은 결혼 반지니까 오른손에 껴야겠네요. 네. 마주물림하고 결혼 아닙니다. 마지막에 막 던지네 오늘. 마주물이수. 네. 크리스마스 체크문이라고. 예 오늘 제가 사실 빨래방을 안 갔다 와가지고 좋은데요? 빨래를 안 해가지고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네. 직접 하시는 거 아니시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사실 빨래방 가는 게 취미예요. 오. 그 좀 약간 좀 황당하게 들렸을 수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기서? 아니요, 처음 들어요. 작년에 겨울에 추웠을 때
베란다에서 빨래하지 말라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니까. 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빨래방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빨래방에 통이 돌아가는 어떤 백색 소음이 들리고 그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 가졌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빨래는 제가 빨래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 전담으로? 회복을 위해. 뭐 제 것도 하고 뭐 제 가족들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실 중년 남성의 어떤 그 갈성 어떤 외로움 뭐 이런 거겠죠 사실은. 아구와 같이 하는. 네, 그렇죠.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저런 이제 날이 오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참 마중물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지난주 사실 이 속보가 왔는데 아무래도 주인공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신규 확진부터 말씀드릴게요. 6시 기준에 1,811명인데 어제보다 195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이 731명인데 서울이 195명이 늘어난 수치예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부가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좀 엄중한 시기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오늘 직접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기본적인 거는 뭐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다. 네. 왜냐면 의료 자원이 지금 거의 과부하 걸린 상태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회의에서 그 주로 강조된 게 특별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세 이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게 좀 검토를 하자. 왜냐하면 그 접종의 어떤 편의성 같은 거를 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오미크론 말씀하셨는데 국내 유입 차단도 좀 빈틈없이 시행하라 이런 어떤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오미크론이 좀 비상인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미크론이 네, 이 델타보다 전파력 자체는 한 500% 정도 높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남아공발 그 오미크론을 발견했던 의사 인터뷰를 봤더니 또 그렇게 또 치명률이 높진 않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주 좀, 강력하게 네네네. 막았더라고요. 빗장을 확 걸어 잠궜고. 그렇죠. 일단 앞으로 한 달간인데 뭐 네. 비즈니스 목적이나 유학생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근데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남아공에서 변이 바이러스 보고되고 나서 지금 15개국이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남극 빼고 다 지금 대륙마다 다 들어간 거고, 아 진짜 이게 이제 발견이 아직 안 된 거겠지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려나 진짜. 네. 자, 오늘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100일이 딱 남은 날인데 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32.7%,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35.7%로 오차 범인의 접전 상황으로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네. 양자 대결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8.3%, 윤석열 후보는 43.9%. 이 역시 오차 범위 내죠. 내가 됐고요. 그다음에 100일 저희는 이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가지고 어제랑 그제 이틀 동안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뭐 언론사들마다 많이 이렇게 그렇죠. D-100일이라서 네네, 결과를 쏟아냈는데 대부분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양쪽이 네네네. 접전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또 장슬기 기자를 모시고 아, 또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또 말씀. 여론 요정 모시고 고정된 건가요? 장슬기 기자? 그렇죠. 오. 네네. 예. 아직 뭐 본인 의사는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아, 예. 네. 두목님이 결정하시죠. 제가 하라면 하는 거죠 뭐. 오. 네. 예. 자, 그리고 그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이 대해서 오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도가 몇 차례 나오긴 했는데 화천대유가 그 사업 초기에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 곽 전 의원이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 대가로 받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네. 모레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세현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악플을 단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송을 걸어가지고 합의금을 한 10억 가까이를 뜯었다는 얘기가 있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사를 보도하는데 고등학생인 자녀가 악플 올린 것 때문에 그 엄마가 170만 원을 보낸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기사 네. 보니까. 끝났네요 시간. 네, 반지를 찾더니 굉장히 뭔가 좀 의무감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좀 의젓해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료하면 되나요 이제? 네. 정리하시죠. 예. 음악과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 내일 다시 똑같은 완전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